2020년 3월 어느 날 오후, 일본 나노현 경찰서에 갑자기 경보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역 우체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샵3, 00샵사인 그날 오후 3시 M3, 00 우체부는 평소처럼 편지를 수집합니다. 300 우체부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수집합니다. 이 우체부는 평소처럼 편지를 모으고 있어요. 우편함에서 32mm 브라우닝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권총은 우편함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뒤 즉시 누군가를 보내 권총을 경찰서로 가져가서 테스트하도록 하세요. 그 결과 총에는 지문이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일부러 지운 것 같은데, 하지만 총구에 연기 반응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띄는 핏자국이 있어요. 0000 눈에 띄는 핏자국이 있어요. 혈흔이 뚜렷해요. 골뱅이 00 눈에 띄는 핏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8발의 총알을 장전할 수 있었던 총알, 남은 총알은 6발. 이 총이 살인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징후가 있습니다. 문제는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살인자는 왜 살인무기를 우편함에 던졌나요? 피해자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이 혼란스러울 때쯤, 다음날 오후 누군가가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권총이 발견된 곳은 우편함 근처 단독주택이었다고 한다.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도착 후 신속히 확인했다. 고인은 다나카라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올해 30세, 아내도 없고 1년 내내 혼자 산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나카의 친구 르게였다. 두 사람 모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종종 비닐 레코드를 함께 공유합니다. 시체가 발견된 날, 엘리지이가 방금 희귀한 레코드판을 샀어요. 그는 과시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다나카의 집으로 달려갔다. 제이엔이 문으로 걸어갔을 때 그는 다나카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몇 번이나 다나카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결과 나는 다나카가 거실에서 쓰러져 숨을 잃은 지 오래되는 것을 보았다. 총에 맞은 것 같은데? 경찰은 다나카의 몸에서 총 2개의 총알 구멍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있습니다. 총알은 다리뼈에 막혀 몸에 박혔다. 다른 한 발은 입을 통해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은 두개골을 관통한 후 머리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카페트를 뚫고 바닥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탄도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총알 모두 우편함에 버려진 브라우닝 권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검을 통해 판정된 검시관. 다나카는 다리에 총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생활 반응을 보입니다. 30K, 데스7, 다나카는 다리에 총을 맞은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32정 자형 일회성 촉매 파형, FN30, 다나카는 다리에 총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반응하고 있음. 1촉매 8대 6번 게이트. 다나카는 다리에 총을 맞은 후에도 여전히 생명 관련 반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노시티 토다노브 1촉매 8대 6. 이것은 살인자가 먼저 그의 오른쪽 다리에 총을 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텐딩 1촉매 8대 6. 이것은 살인자가 먼저 그의 오른쪽 다리에 총을 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나카가 땅에 쓰러진 후, 그런 다음 그는 치명적인 두 번째 총을 그의 입에 발사했습니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다나카의 시신은 야기가 발견되었을 때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글쓰기 총알의 탄도 궤적은 분명히 6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다나카를 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다나카를 총으로 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발로 찼다. 원래 누워있던 자세에서 옆으로 걷어차줍니다. 이는 이 사람이 다나카에 대해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후 경직 정도와 사체 반점의 상태로 판단하여 다나카의 사망 시각,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 권총을 발견한 우체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범행당의 편지를 수집하기 위해 권총이 발견된 우편함을 2번이나 열었다. 첫 번째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우편함에 권총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권총이 발견된 것은 오후 3시. 오후 3시 두 번째로 권총이 발견된 시간은 오후 3시. 300샵3, 00 즉 범행 당일 손을 빼앗긴 셈이다. 3시 PN 3시 즉 범인은 범행 당일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00P 샵3, 00. 오후 3시. 지헌은 살인무기를 우체통에 떨어뜨렸다.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다나카의 사망 시각에 대한 법의학적 추정을 합산 II. 그러면 범죄 발생 시간을 I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WWI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하지만 더 까다로운 점은 00WWI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점은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지문 등 핵심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나카를 피하기 위해 나예표는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이웃을 방해합니다. 집에 설치된 방음면 검색. 따라서 사건 당시 다나카의 집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총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투쟁하는 동안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나노현 경찰서 수사 일개 경찰관들은 이는 고인의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공지는 고인의 대인관계와 성으로만 가능합니다. 반지는 고인의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우시마메 푸텐. 이타가키와 총의 근원은 우시나메 후타 우지나메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총기의 출처를 조사하세요. 하루 종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서를 조사합니다. 수색일과 소속 경찰관. 대부분 피곤해 보이고 허리가 아프다. 텐챙은 그에게 미아저 M18 코인 마사지기를 사용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중국 매듭과 결합된 동전 모양. 모두 행복한 재결합과 돈을 기원합니다. 기능도 포괄적입니다. 마사지, 온찜질, 뜸, 요추 지지대가 4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오렌지를 누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다들 서둘러서 설 연휴 저렴한 가격 혜택 받아가세요.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몇 가지를 가져다 드리세요. 우리 가족 중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디든 좋다고 하네. 미아저의 혁신적인 내 머리 마사지. 고양이. 면적이 넓고 기술이 갖춰져 있어요. 고양이 발톱 마사지 헤드는 면적이 넓고 기술이 좋습니다. 2개의 샤오샤오 보드 마사지 헤드는 유연하게 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붙어 2개의 고양이 발 마사지 헤드는 동시에 밀고 문지를 수 있습니다. 누르고 나면 뼈 사이의 이음새까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양면 온찜질도 있습니다. 정면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반면에 스위스렌지는 뜸 알약을 채워 넣는 걸 좋아해요. 잠시 앉아있으면 추위와 습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여 허리와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한 특별한 기간 동안 긴급 구호를 위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때나 드라마 볼 때 너무 지치지 마세요. 요추 근육 긴장과 척추 문제에 정말 조심하세요. 미아저에는 3가지 모드가 있으며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신을 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등 뒤에 두면 허리를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 설날에 이 큰 동전을 집으로 가져가자. 사려 깊고 혁신적입니다. 이제 설날 쿠폰을 할인받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숙정과 빨간 봉투를 보내주세요. 축하 카드도 쓸 수 있어요. 보증 및 애프터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화물보험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틀간 방문 후 경찰은 기본적으로 다나카의 개인 사정을 파악했다. 데스 다나카는 대형 제약회사의 생산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죽음.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소에는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제약, 사회, 죽음. 성격은 온화하고 세상에 무관심하다. 제약,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일에는 세상에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거의 없음. 유일한 예외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약회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다나카는 같은 부서 동료인 아핀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둘이 다투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경찰은 이번 아핑이 낯설지 않다. 도나노현 경찰서 마약수사관은 최근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약회사가 생산한 모르핀을 암흑가 집단 바일라니에게 불법 판매. 바일라네는 모르핀을 이용해 마약을 만들어 팔았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아직 에이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범인이 권총을 벌인 곳은 바로 우편함이었다. 질러니 본사 근처의 위치, 바일란 클럽 본부 포스트 근처의 위치,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트, 마약 단속 경찰은 질러니 본부 근처에서 포스트를 감시해왔습니다. 마약 단속 경찰은 바이란 후이 본부 근처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한 기무라 경찰관은 이를 토대로 추측했다. 다나카는 아마도 에이핑의 불법 모르핀 판매 비밀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에이핑은 터나커를 침묵시키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다나카의 집은 바일란 협회 본부 옆에 있습니다. 아핑이 사람을 죽인 후 현장에서 도망쳤을 때 우연히 자라네 본부를 감시하던 마약 단속 경찰을 발견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경찰의 수색을 받을까 봐 걱정됐다. 그리고 서둘러 권총에 묻은 지문을 닦아냈습니다. 길가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었어요.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나노현 경찰서 수사 1개 과장 호카이 미유키.
재장전된 8번, 변호사 당시 6명.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나노현 경찰서 수사 1개 과장 미유키.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나노현 경찰서 수사 1과장 미유키. 나는 기무라의 추측에 깊이 동의한다. 글머리 기호번호 8, 6시간 참조. 이구경 자동 복싱 시스템. 나는 기무라의 추측에 적극 동의한다. 탄수는 8발, 대변 시 6발이다. 나는 기무라의 추측에 깊이 동의한다. 그런 다음 그는 키무러를 에이핑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건 발생 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소재를 확인. 경찰 2명 방문 예정. 아핑은 매우 침착해 보였다. 그는 사건 당일 낮 12시쯤이라고 주장했다. 역동생 지우는 사촌들을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사촌과 처제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다. 시우조 사촌형과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13명의 형제들은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우유 PMJ 유유 13명의 형제가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우유 PMJ 유오 13명의 형제는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세 사람은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3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촌 형제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아핑도 식당에서 멀지 않은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봤다. 영화는 오후 5시쯤 끝난다. 아핑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날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서 목격할 시간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아핑의 말투가 차분한 것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미유키도 키무라도 조금 당황한 기분이 들었다. 이어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아침 아핑의 행방을 무심코 물었다. 뜻밖에도 에이핑이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금세 평정을 되찾았지만 사건 당일 오전 내내 집에서 청소를 했다고 주장. 하지만 미유키는 그의 이상한 반응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막연한 추측이 있었다. 그는 에이핑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범행은 사건 당일 낮 12시 이전에 이루어졌다. 단지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피해자 사망 지연.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미유키는 지금은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다. 아핑에게 질문을 마친 후 그와 기무라는 먼저 사촌 아핑과 처제의 집으로 달려갔다. 검증된 에이핑의 증언. 사건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기간 동안 에이핑은 레스토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유키는 세 사람이 식사를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리고 레스토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요. 레스토랑 직원은 에이핑과 그의 사촌의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영화관에는 아핑의 티켓 구매 기록과 3시 이후 체크인 기록도 남아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든 영화관이든 범행이 발생한 다나카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차로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즉, 사건 당일 3시 30분까지 아핑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나카의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이 추정하는 다나카의 사망 시각, 다이에이. 사건 당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에이핑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유키와 키무라가 아핑을 조사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관련 총기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나노카운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크웹에서 32mm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모델 중 하나는 브라우닝입니다. 유통기한 2월 2일 잉랭글리행. 모델 중 하나는 브라우닝 인행입니다. 다른 하나는 월터입니다. 젠다는 그의 눈을 확신합니다. 다른 하나는 월터의 인간 의존의 날 2월 20일 다른 하나는 월터의 기나긴 전이야 준미. 다른 하나는 월터입니다. 의존일 시작 2월 20일. 다른 하나는 올터라우 10일입니다. 전더를 참조하세요. 브라우닝의 구매자가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슌데이 진입 2월 2일. 브라우닝의 구매자가 살인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옛 이름 지앤줄리. 리는 2월 2일에 사건을 시작합니다. 브라우닝의 구매자가 살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름, 전리 입력. 브라우닝의 구매자가 살인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은 총기 구매자의 정확한 신원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총기 구입자 A남이 류스케의 정체를 추적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안타깝게도 경찰은 총기 구매자의 정확한 신원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미유키는 다시 해외 원조만 구할 수 있다. 그날 밤 퇴근 후 그는 다나카 살인 사건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집주인 토카이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토키노는 20대 초반의 활발한 소녀이다.
할아버지가 남긴 시계 가게를 홀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계 수리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토키노는 특히 잘한다. 범죄 용의자들이 세심하게 설계한 다양한 알리바이 계획을 파기. 그녀의 큰 도움 덕분에 처음으로 나노현에 취직하러 온 미유키는 단시간에 일을 했다. 기괴한 살인수법을 사용한 살인사건 5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5건이 살인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친구 여러분, 서스펜스 MOVI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브레이킹 앨러바이 앨범을 찾으세요. 메이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토키노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단서도 알아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녀는 밤새도록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제서야 살인범의 범죄 경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됐다. 그러나 최종 확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범죄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키노는 미유키를 따라갔다. 고인의 다나카 집에 왔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수습한 것을 제외하면 이곳은 범행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키노가 처음으로 피 묻은 카펫을 뽑았다. 저는 이 러그가 무겁고 크다고 느꼈어요. 위에는 무거운 의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펫은 한 사람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카펫의 여러 좌석에서 장기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좌석도 들여쓰기를 누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이사한 게 분명해요. 바닥에 박힌 총알의 위치,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모래가 흩어져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이에요. 마침내 토키노는 사건의 진상을 깨달았다. 현장 조사 후 토키노는 미유키를 시계 가게로 불렀다. 그런 다음 당신의 추측에 대해 진실을 말하십시오. 토키노의 생각에 다나카를 쏜 살인자는 다름 아닌 아핑이었다. 아핑이 범죄를 저지른 후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범행 당시 2개의 총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나노카운티에서 2명이 다크웹을 통해 32mm 권총을 구매했습니다. 모델 중 1명은 브라우닝이고 다른 1명은 올터 잉행입니다. 젠 퀴리 모델 중 1명은 브라우닝이고 다른 1명은 올터 지연준입니다. 경찰이 유치에 진입합니다. 젠지 퀴리 모델 중 1명은 브라우닝이고 다른 1명은 올터 지연준입니다. 젠다는 그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델 중 하나는 브라우닝이고 다른 하나는 올터입니다. 지연준은 의존의 날에 들어갑니다. 2사람의 모델은 브라우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월터 주미준다이, 올터 주미준다이입니다. 토카이노는 이 2총이 실제로 에이핑 단독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체부가 우편함에서 발견한 브라우닝 권총, 실제로는 살인 무기가 아닙니다. 다나카를 쏜 진짜 살인 무기는 월터 권총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아핑은 먼저 다나카의 집에 조용히 몰래 들어왔다. 브라우닝 권총으로 다나카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때린다. 고의로 몸에 총알을 박아 넣은 것. 그런 다음 그는 카페트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또 총을 쏘았습니다. 2번째 총알을 바닥에 남겨두고 토키노는 피해자 다나카가 당시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에이핑만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총알을 쏜 후 핀이 나가서 브라우닝 권총의 지문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우편함에 던져두세요. 그는 마약 단속 경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멀지 않은 바일란 클럽 본부 근처 감시. 그래서 일부러 총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어요. 살인범이 살인 현장을 도주하다 경찰과 마주쳤다는 가짜뉴스. 겁에 질려 살인무기를 던지는 환상. 권총을 버린 후 아핑은 이날 낮 12시에 정시에 식당에 도착했다. 사촌 동생이랑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다. 공연은 오후 3시가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핑이 혼자 영화표를 샀어요. 체크인하고 영화관에 입장했어요. 이 영화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내부에도 외부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핑은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곧장 다나카의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다른 왈서 권총을 사용하십시오. 아직 의식을 잃은 다나카의 입으로 치명적인 총격을 가했다. 300에서 40원 치명 타임. 33유 그 시간은 정오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여야 해요. 33유 그 시간은 정오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여야 해요. 3시 3. 유 그 시간은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여야 해요. 33유 그 시간은 정오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여야 해요. 3. 88. 총알이 다나카의 두개골을 뚫고 바닥에 박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알이 다나카의 두개골을 뚫고 바닥에 박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전 핑. 그는 또한 다나카의 머리 뒤 카페트 아래에 모래주머니를 놓았습니다. 다나카를 죽인 월터 권총탄. 다나카의 머리와 카페트울 관통. 이 모래주머니에 쌌어.
그러나 에이핑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터나커를 죽인 후 다나카의 머리 뒤쪽에서 총알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카페2에 총알 구멍이 있는 바닥에 박힌 브라우닝 총알. 세 가지 사이에는 합리적인 탄도 궤적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카페2를 잡아당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카페2의 총알 구멍을 바닥의 총알 위치에 정렬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다나카 거실의 카페2는 크고 무겁습니다. 다나카의 몸과 무거운 좌석 몇 개가 여전히 위에 있었다. 에이핑은 전혀 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먼저 좌석을 멀리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페2를 드래그하여 카페2의 총알 구멍을 바닥의 총알 위치에 맞춥니다. 의도적으로 카페2에 핏자국을 남기고 바닥에 있는 총알 구멍을 뚫고 피로 물들지 않은 브라우닝 총알은 역시 피로 물들어. 그러다가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 다나카 머리 뒤통수에 총알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어. 카페2에 총알 구멍이 있는 합리적인 탄도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절망에 빠진 에이핑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나카의 몸을 옆으로 걷어차기. 이는 탄도 궤적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는 문제를 은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면을 설정한 후 아핑은 모래주머니를 챙겨 다나카의 집에서 도망쳤다. 즉, 다나카의 실제 사망 시간.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였다. 이것은 법의학 의사가 처음 추측한 것과 완전히 일치해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고인의 시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이핑이 놀라운 이중 총 전략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3시까지 우체부가 도착하게 해주세요. 300은 범행 당일 오후 3시까지 우체부에게 도착해달라고 요청했다. 0. 오후 3시, 살인무기로 위장한 브라우닝 권총 M이 발견됐다. 살인무기로 위장한 브라우닝 권총이 발견됐다. 따라서 아이는 경찰이 다음과 같이 잘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엔 다나카의 사망은 오후 3시 이전이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그는 자신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했다. 토카이노의 분석을 듣고 나서 미유키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만약 사건 당일 아침에 다나카의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면, 그러나 그는 오후 3시 30분 이후까지 살해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다나카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에이핑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다나카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나요? 그리고 아핑은 왜 다나카의 다리를 다치게 하려고 고집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토카이노도 대답했습니다. 에이핑은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을 아주 편리하게 구하고 싶어한다. 다나카에게 모르핀과 디아제팜을 주사, 그를 장기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키노는 아핑이 다나카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했다. 다나카에게 주사한 약, 첫 번째 샷은 주입구에 맞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나카가 브라우닝 권총으로 사망했다는 환상을 강화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주사바늘 구멍을 덮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나카가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검시관은 부검 전까지 그에게 양리학적, 독성학적 검사를 실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법의학 의사는 부검 과정에서 그에 대한 양리학적, 독성학적 검사를 실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8호 6호. 이제 법의학 의사가 다나카를 재검토하게 하면 됩니다. 그의 시스템에 다량의 진정제나 모르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카이노의 추론이 정확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유키는 곧바로 법의학 박사에게 연락했다. 다나카의 시신을 재검토하게 해주세요. 역시 다나카의 몸에는 모르핀이 다량 남아있었다. 미유키는 즉시 사람들을 아핑이 일하는 제약회사로 데려갔다. 그럼 아핑 앞에서 토카이노의 추론을 다시 말함. 에이핑이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트집을 잡고 싶어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는 경찰이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을 살인 혐의로 기소. 다행히 미유키는 이미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에이핑이 너무 자만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살인 무기는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았다. 저건 월터 권총이야. 이제 경찰은 아핑의 거주지에 대한 정밀 수색만 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이핑의 심리적 방어는 즉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의 전체 범죄 과정은 토카이노의 추론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살인 동기는 기무라 경관이 추측한 대로다. 터나커는 에이핑이 베일러니에게 비밀리에 모르핀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재앙을 가져왔다. 이번 호의 이야기는 일본 미스터리 드라마를 각색한 것입니다. 브로컨 앨러바이의 전형적인 사례, 살인 무기의 알리바이, 32구경.
지금까지 시트 오렌지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228향 6호 스윗 오렌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텐챙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금까지 시트 오렌지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리즈의 6가지 사례 모두 짧은 미스터리의 신노로 알려진 원작자의 작품을 각색한 것입니다. 오야마 세이치로의 작품. 처음 5건은 고인의 알리바이, 스토커의 알리바이, 싫어요 자매들의 알리바이, 블리자드 마운틴 빌라의 알리바이, 플로든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서스펜스 MOV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버타지 유어 엘러바이 앨범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릭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다음 호에서 만나요.